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11월도 벌써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5번만 보내면 2022년도 이제 끝이 나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2월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많은 도움과 그리고 또 정보 그리고 관점 공유까지 드려보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에 앞서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제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으로 이제 저녁 10시 15분부터 해서 내일 새벽 4시까지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 많은 일정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총 4가지이고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미국의 GDP, 그 다음 미국의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 연설, 이렇게 4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 때 그래서 비트가 오르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근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 때 결과에 따라 어떤 변동성을 얼마큼 보여줬는지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녁 10시 15분에 발표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지표인데요. 이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엔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비농업 부문에 월별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제 보통 노동통계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 하루에서 이틀 전에 발표가 됩니다. 약 40만 개 미국 사업체에서 2,300만 명 고객의 임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농업 민간 고용의 변화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 정부의 고용 보고서와 그 결과가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ADP를 통해 처리되는 급여가 미국 기업의 20%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2일에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예측치는 195K였지만 실제로는 239K가 나와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줬고, 당시 비트의 움직임은 약 마이너스 0.4%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할 큰 변동성은 저번 발표에선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반등보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10월 5일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예측치는 200K였지만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239K가 나와서 고용시장은 이제 강하다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당시 비트 15분봉 차트를 보면 발표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곧바로 다 쏟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략 마이너스 1.7%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에선 물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고용시장을 정말 지겹게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전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용시장이 활발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줘야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GDP 발표인데요. 이 GDP 발표는 한 분기에 총 3번을 발표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을 발표하고, 저번에 발표된 건 이제 속보치로 이번엔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저번 발표에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여줬고, 이번 예측치는 저번 발표된 수치보다 0.1%가 더 높은 2.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단 낮게 나와야 이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GDP 발표 때를 참고를 해보면 발표 후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반등을 30분 만에 다 빼버리고 추가 하락까지 나와줬었습니다. 그만큼 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배율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무빙에 아마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오늘만큼은 좀 배율을 낮춰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 역시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확정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번 수치였던 2.6%보다 더 높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그리고 경기는 아직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연준에서도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판단해 12월 금리 인상이 50bp 빅스텝이 아닌 75bp 자이언트 스텝, 즉 속도 조절을 12월 당장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 패드워치인데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까지만 해도 다음 금리 인상은 50bp, 즉 빅스텝의 확률이 80% 이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연설 그리고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느새
67%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도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의 GDP 발표가 예측치보다 상회해 미국 경제에 대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50bp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2월 1일 오전 00시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저번 발표에선 9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였던 980만 명보다 더 많은 1071만 건이 발표가 됐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측치는 103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전 1071만 명보다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이 발표까지 하회한다면 시장은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반대로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한 차례 조정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1일 구인 이직 발표 당시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줬었는데 발표 당시에만 해도 마이너스 0.7%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 대략 마이너스 0.7에서 0.9%의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10월 4일 구인 이직 발표 당시 예측했던 수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줬었는데 이땐 거의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까지의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발표가 나왔다 해도 한 번에 원웨이로 쭉 상승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하지 않고 위아래 다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발표가 있을 땐 당연하게도 고비율로 할 경우 그대로 다 청산이 되거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져가시던가 혹은 결과가 나온 다음 그 다음 방향성 즉 추세에 따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예측치는 저번 수치보다 낮은 1030만 명으로 이 예측치보다 낮을 경우 반등의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3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은 내용과 또 어떤 곳에서 하냐에 따라 다 달랐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분석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8분짜리 연설 하나에 그 전에 뭐 차트가 어디에 지지하고 저항하고 또는 이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전 세계 증시 7천조가 증발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어떤 말을 해서 시장을 흔들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정 같은 경우엔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구소 일정이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연 주제 자체가 확실합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경제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연을 토대로 아무래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또는 앞으로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말을 할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파월 의장 혼자서만 압니다. 당연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시는 파도처럼 위아래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이맘때에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거둬들인다고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바꿨었는데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 것인지가 이번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뭉칫돈이 움직입니다. 채권 수익률 1bp의 수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투자 은행가들의 보너스 또한 수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히 이번 파월 의장 연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연설로 인해 모두 큰 피해 없이 이 시기 잘 대응하시고 또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변동성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해서 포지션을 잡고 주무시는 것보단 그냥 마음 편하게 무포지션으로 잡고 주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 또는 파월 의장 연설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위아래를 흔드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시 30분까지 안 자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연설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진원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BBR 투자 공략집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고 내일 바로 12월 1일부터 선물 텔레그램방 두 번째 방에서 2주 동안 BBR 실전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고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엘리엇 파동이나 피보나치 등 이런 매매 기법이 어려우신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늘 미리 참여를 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이신환 전문가님과 같이 매매 호흡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매매 관점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다들 옷차림 잘 하셔서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자료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